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두 사람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이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의 출발점은 작년 6월, 7월부터 시작된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고 대충 이준석 몰아내는데 합세하는 방향으로 글을 썼던 언론이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더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일보 오늘 실온 김세동 논설위원이 쓴 윤 반성과 변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이 논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선, 다선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용산 눈치만 살피고 대통령 바라기가 돼 여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게 된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은 보름여 전에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하며 원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가 동조하자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날렸다가 들통난 사건이 여당 무기력화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앞서 같은 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당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엄청난 파문이 일었는데도 사과는 고사하고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여권판 개딸은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총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명확한 글이 나오는데 정작 그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설은, 이 논평은 끝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대통령이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여당이 바뀌기 힘들고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윤 대통령의 레임덕에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동안 파탄난 국정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국가적 재앙을 다시 불러낸 역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엄중한 책임을 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대선의 1등 공신인 이준석을 몰아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을 바꾸기는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의 스타일은 그게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동아일보 오늘자 이기용 칼럼 바꾼다더니 격화소양 김기현 퇴진이 혁신 출발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도 아까 소개해드린
문화일보 논평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처한 공경의 원인은 명확하다. 정상이 본격적으로 목격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일 지방선거 앞선 일주일 뒤인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였다. 6월 7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검찰 출신 중용에 대한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발끈했다. 다음 날 정진석 의원은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상승세로 6월 7일에서 9일 조사 때는 53%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14일에서 16일 조사에서 49%로 하강세에 들어선 지지율은 이준석 축출 과정의 이전 투구를 거쳐 경선 룰을 편의대로 바꿔버리고 나경원, 안철수를 짓누르는 전무후무한 전당대회 추태를 연출하면서 30%대로 고착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홍 씨는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이것을 아주 낮게 평가를 합니다. 격화소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두 위로 긁는 신용만 해서는 국민들이 감동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기용 씨는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진정한 변화 의지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첫째,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개혁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대통령의 운신폭을 위한 김 대표의 선제적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으로서 직접 창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표를 내치는 것은 자기 부정이 되며 인간적으로도 강제로 내치기 어려운 처지다. 그러니까 김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돌파할 방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대선 때 있었던 걸 이야기했는데 이분도 마지막에 가면은 으스스한 시나리오를 내어놓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윤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좌파 진영은 총선 승리 시 바로 탄핵운동에 들어가 2027년 대선까지 몰아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윤 정부 5년은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본 채 진공기간이 될 수 있다. 진공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김 대표 스스로 용퇴의 결단을 내리는 게 옳지만 더 시간을 질질 끈다면 인요한 혁신위의 첫 번째 혁신 요구안이 김 대표 사퇴가 되어야 마땅하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위기감은 깊다. 내년 4월 총선 그날 밤에 땅을 치고 후회할 코스로 그대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이 두 분의 진단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추태가 결국 2030 중도층 등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이탈시켜버렸다 하는 진단을 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야죠. 만나서 서로 오해를 풀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이준석 대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혁신위원회 출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대책입니다. 원인 진단은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원인 진단을 놓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의 속성상 그런 대안은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윤석열,
이준석 사이에 전두환 노태우 사이의 6.29 선언과 같은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1987년 6월에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노태우 민정당 후보와 전두환 대통령이 밀실에서 만나서 만들어낸 것이 6.29 선언이죠. 그 6.29 선언은 모양새가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고독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신의 후보직을 포기하는 각오를 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자는 제안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들이민다. 만약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공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노태우 후보의 작품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후보 두 사람 사이에 긴밀히 합의를 한 일종의 쇼죠. 그러나 정치는 쇼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